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 논리사주와 점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강의의 원 제목도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죠. 오늘 강의의 제목이 논리사주 그리고 점사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좀 번거롭죠? 막 설왕설래 좀 불편함이 좀 있으시죠? 자, 옛말에 우리가 좀 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시더라도 큰일을 보려면은 좀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좋은 일 크게 있기 위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웃으면서 바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오늘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강의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즉 빠르면 며칠 내에, 좀 늦으면 몇 주, 좀 더 늦으면 몇 개월 이내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겠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크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명색이 수락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을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장담한 게 논리적인 걸까요? 비논리적인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첫 시간에서 한 제 1부 강의 시간에 논리와 비논리, 점과 사주, 미래의측설의 두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뭡니까? 점으로 대표되는 미래의측설, 그리고 현재 사주학으로 대표되는 미래의측설. 물론 둘 다 크게 보면은 점이라는 어떤 그 큰 범주,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점. 그래서 이 점이라는 큰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정확한 의미를 보면 이 점이라는 것은 미래의측설을 그냥 통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점의 가장 오래된 유래는 뭐라겠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유래로는 동양에서는 그 은나라 시대의 갑골 문자, 즉 부족 간의 전쟁이나 아니면 부족 간의 큰 행사 시에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통해서 쳤던 점, 기둥을 점쳤던 것, 그리고 이 점사를 기록했던 것을 갑골 문자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점은 동양만 있었다겠습니까? 이 점이라는 것, 즉 미래를 알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동서고금 어디 곳에서도 항상 존재했던 것이죠. 단지 예전에는 뭡니까? 어떤 논리적인 지식 체계라기보다는 하늘,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미약하다는 개념과 인간보다 더 큰 두려워하는 존재 내지는 하늘이라는 천의 개념 혹은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물어봤죠. 주로 누가 많이 했습니까? 제사장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좀은 다르겠지만 뭐 작게는 우리 세속의 무속인이라든가 아니면 승려 아니면 그 종교 계시는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이러한 분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 재정일치라고 해가지고 군왕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또 그 무속까지 겸비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를 알게 하는 개념, 이걸 점이라는 것으로 통칭한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가 점사주와 논리사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점사주와 논리사주. 여기서 점이라는 이 의미를 협소시켜놓고, 즉 축소시켜놓고 본다라면은, 축소시켜놓고 점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법칙 체계에 의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감흥 혹은 직관 혹은 느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 논리라는 개념은 어떤 흐름 속에서 체계의 흐름, 우리가 현대적 개념에서 밝혀져 있는 어떤 법칙 체계 내지는 이치를 계속 연결시켜 가지고
그 예측하는 방법, 이것을 논리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논리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전까지 얘기할 때는 사주학과 일반 즉 점단, 우리가 뭐 주역점을 위시로 해서 주역이라는 학문이 그 유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점서라는 개념보다는 점이라는 의미가 한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이미지에서는 그 잡스러운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잡스러운 의미. 그리고 미신이라는 의미, 미신성. 미신은 뭡니까? 논리적 개념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즉 결국엔 미신과 신앙은 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결코 다른 건 아닙니다. 좀 인정돼 있고 큰 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종교는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좀 더 작고 어떤 지역 특색에서 맞춰진 종교를 또 토속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크게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점의 의미가 이렇게 지금 한편에서는 상당히 낮은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역이라는 책은 동서, 우리 동서가 특히 동서에 서양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자, 특히 동양에서는 유교의 경전으로 아주 성경 이렇게 경처럼 경전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의 고전으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의 원 의미는 점을 치는 거의 해석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점을 설명해 놓은, 점의 살을 설명해 놓고 풀어놓은 이런 책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그 높게 치고 있습니다. 하나 이중성이죠. 뭡니까? 모순입니다. 모순. 현실 세계는 뭐라겠습니까? 바로 모순 속에 있다겠죠. 음양오행설이라는 개념, 즉 주역과 또 다른 개념의 법칙책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 이치,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 물론 이것을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주라는 거창한 개념까지는 필요 없다 치고 인간사,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우리는 아마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는 결코 여러 개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과 아니면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법칙책이라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또한 얘기할 수만 없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서는 그 주역이라는 어떤 역을 통해서 방법 설명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음양오행설도 그거의 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양오행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던 대소의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즉 음양오행설 역시 별도의 개념으로서 모든 것, 즉 음양오행설로서 역 역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 체계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현실 세계는 모순이다. 지금 주역처럼.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중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못 오를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자,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아예 안 될 거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치면은. 그러면은 10번 찍고 안 넘어간 나무다. 이건 뭡니까? 물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같은 얘기도 있죠. 그건 뭡니까? 찍고 또 찍으면은 태산 역시 마찬가지. 삽으로 푸고 또 푸면은 무너지고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찍고 또 찍다면 물론 10번 실제 말 그 자체대로 10번 갖고 되겠습니까만은 계속 찍다 보면은 결국에 아무리 큰 나무도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마라. 10번 찍어 안 넘어갈 놈 없다. 우리는 이런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논리체계에서는 비논리지, 잘못된 거죠. 이런 상반된 논리체계가 전부 다 유명한 속담으로 우리는 같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어디 각 분야에서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아니면 가르칠 때 가르쳐오고 설득해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들을. 현실은 이런 모순 속에 존재한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양오행설의 모든 어떤 단계별, 즉 각각의 단계별 속에서 보면 모순인데 그 전체를 보면 그 자체가 완성을 위한 모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의 이면은 완성이요, 완성의 이면은 모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가 바로 논리 사주와 점 사주입니다. 그럼 사주라는 개념, 사주학이라는 개념은 이전까지 예측학 중에서는 예측학의 범주에서는 어떤 직관이나 직관을 대표 영감이라든가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대표적으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 그리고 현재 이렇게 어떤 법칙 체계,
논리적 논리성, 반복되는 패턴들을 위해서 규칙을 이용한 것들, 이것들에 대표되는 것이 사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면은 사주학도 기존에 알고 있는 사주학 개념은 이 법칙제가 이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봅니까? 자, 사주학은 음력이다. 제가 이제까지 강조하는 뭡니까? 사주학은 음력이 아니라 했죠. 사주학에는 음력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지 않다겠습니까? 음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주학에 음력을 반영해서 또 구분을 해줘야 한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물론 광의의 의미로 치면은 양음력, 음력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칠 때 여러분 사주팔자 작성해놓고 그거 가지고 그 사주팔자만 놓고 그 사람이 만월인지 단월인지 그 상망의 어떤 달의 위치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단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주팔자로서 태양의 위치, 해가 떴다 졌다 아니면 저녁이다 낮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주학은 양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양력이란 개념조차도 엄밀히 치면 또 양력은 아니죠. 원래는 순태양력 기준을 가지고 양력으로서 만들었지만 그 달력으로 만들었지만 순태양력 기준이 딱 그 숫자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실제 양력 기준과 지금의 순태양력하고 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양력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양력에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